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조선잡기 2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더 다양한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관심이 갈 만한 부분들을 발췌한 것입니다. 책의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전부 소개하기는 좀 힘드네요. 책의 저자 혼마 교스케에 대해서는 1편에서 소개했기 때문에 다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조선 침탈을 목적으로 하는 인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왕전하, 온화하여 접할 수는 있어도 가까이 할 수는 없다. 군주의 좋은 점을 갖추고 있어도 왕비를 제멋대로 총애하여 세도가의 바로를 제어하지 못한다. 가와카미 소우로쿠 중장은 일찍이 왕을 아련한 후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왕의 성품, 왕의 자질, 이것을 구미의 제왕 사이에 세우는 것도 양보할 수 없다고 했다. 왕의 사람됨이 바로 이와 같다. 그렇지만 정권을 한 번 아래로 옮기면 주권이 위에 있지 못하니 이것이 현재의 상황이 아닌가. 법정. 죄인을 판결하고 소송을 심리하는 법정은 관공서 마당 앞에서 열린다. 죄인과 소송 피고인이 그 일을 자백할 때는 태형을 아울러 가한다. 그리고 뇌물을 난 자는 무참하게도 격살한다. 죄인은 옥에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그러므로 한 푼도 없는 자는 굶어 죽는 것을 면하기가 어렵다. 반면 뇌물을 바치는 경우에는 어떠한 대죄인이라도 방면된다. 후일 상관에게 질책당한 자가 있으면 그저 탈옥하여 가버릴 뿐이다. 부패의 풍속이 극에 달했다고 할 수 있다. 무관. 무관들은 단지 그 이름만 가지고 있을 뿐 손자와 오자의 병법서를 음독도 할 수 없다. 무예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양반이 정부의 돈을 내고 임용을 받은 것이다. 이들은 첨사, 수사, 병사, 병마절도사 등으로 불린다. 훌륭한 관직명만 있을 뿐 부사, 군사들과 다를 바가 없다. 그들은 단지 모질게 구는 호랑이와 승냥이 무리에 불과할 뿐이다. 무관이라고 하는 것은 문관에 대한 하나의 명칭에 지나지 않아 감히 병졸들을 이끌고 나라를 지키지도 못한다. 무관의 예복은 흉배에 호랑이를 수놓고 또 갑옷과 투구를 가지고 무장할 때도 있다. 그러나 평상복은 문관과 다르지 않다. 병정. 병정은 무례한을 모아 봉급을 주고 흑색의 목면옷을 입게 한 것이다. 저들 무례배는 품삯을 탐하기 때문에 병정이 된다. 병정은 원래 조선 상하의 인사 가운데 지위가 낮은 자이다. 흑색의 목면옷을 입고 철포를 어깨에 메고 그들은 봉급을 얻기 위해 병정이 되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철포를 버리고 평상복을 입어 적병에게 당할 걱정이 없게 하면 된다는 것이 저 병사들이 항상 자랑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술과 도박에 빠져 그 재산이 궁핍해지면 철포를 저장 잡히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병사의 철포가 변해서 술미천이 된다. 병사 하나를 잡으려고 하면 마땅히 술로 해야 한다. 관인은 모두 도적. 어느 외국인이 한인에게 귀국의 권리가 마음대로 인민의 재화를 빼앗는 것을 보면 관리는 오히려 공도라 칭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 관리가 인민을 괴롭히는 것이 사도보다 심하다. 무엇 때문에 이들 관리를 죽이고 국가의 해를 제거할 것을 도모하지 않는가?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지금의 관리는 도적이 아닌 자가 없고 가령 한 몸을 희생하여 관리 한 명을 죽여도 그 뒤를 계승하는 관리 역시 도적이 되는 것이다. 묘지. 조선의 풍속에는 묘지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엄격하다. 묘지를 좋은 곳에 얻으면 자손이 반드시 번영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집안에 불길한 일이 생기면 반드시 묘지의 방위가 좋지 않아서 그렇다고 상상을 하고 점술가를 불러 그의 말을 듣고 새로운 묘지를 골라 다시 개장한다. 조혼. 조선에서 가장 심한 기이한 풍속은 조혼이라고 할 수 있다. 12, 13세의 나이로 벌써 장가를 간 자도 있다. 그리하여 처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고르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12, 13세짜리가 20세 전후의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조선에서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기이한 풍속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어린 남녀가 무슨 일을 하겠는가? 조선의 인구가 매해 감소하는 것은 여기에 원인이 있다. 조선의 부녀. 조선의 풍습은 유교에 감화되어 형성된 것이 사실이다. 인의계의 대도는 물론 관원상제의 대례를 비롯하여 앉거나 일하거나 나아가고 물러나는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라도 유교에서 모범을 채택하지 않는 것이 없다. 가령 남녀가 유별하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공자와 맹자가 남긴 가르침을 준수하는 것을 보면 중류 이상의 부녀는 외출하는데 반드시 쓰개를 쓰거나 가마를 타고 타인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는다. 또 가옥의 구조에도 외실, 내실을 구별하여 남자는 항상 외실에 있고 여자는 내실을 지키고 결코 내문을 나가는 일이 없다. 이렇게 구역이 분명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규칙적으로 공명주의의 틀을 만들어
모든 것에 끼우는 것이야말로 공자와 맹자가 지하에서 감복할 만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도덕부패가 심하여 이런 엄중한 구획은 겨우 외형을 거칠어야 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 내부에서 서로 화간, 강간하는 악풍이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놀랍다. 이러한 엄중한 구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남녀가 서로 친하게 상통하는 것일까? 멀고도 가까운 것이 남녀 사이이다. 구구한 외형의 제재가 어찌 그들의 동물적인 열정을 누를 수 있겠는가? 남색. 팔도 가는 곳에 남색이 유행하지 않는 곳이 없다. 경성과 같이 좋은 집안의 자제라고 해도 아름다운 옷을 입고 시가를 횡행하며 공공연히 볼기살을 팔고도 부끄러운 기색이 없다. 한어로 이것을 칭해서 뼈장사라고 한다. 즉 남색 상인이라는 뜻이다. 특히 넓적다리를 가리키는 뼈살이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심하다고 할 만하다. 살은 고기라는 뜻이다. 만국의 첫째. 한인의 의관은 만국의 첫째라고 말한다. 그 풍치가 있기로는 아마도 만국의 첫째일 것이다. 그러나 소매가 길고 갓은 크고 다니는데 편리하지 않은 것도 역시 만국의 첫째일 것이다. 조선 사람의 거동이 우유부단하여 활발하지 않은 원인은 이 만국의 첫째가는 의복을 입은 데서 오는 자신감에 있다. 한인의 의관은 정말로 아름답다. 그러나 그 가옥은 계집과 제비집과 같이 매우 추하다. 거의 돼지우리라고 평할 만하다. 의관의 아름다움과 가옥의 추함을 비교해보면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 의관이 과연 저 인물에 적당한가? 또 가옥은 어떠한가? 평상복. 평상복에는 모두 백색을 사용한다. 이것은 조선이 동방에 위치해 있기 때문인데 동방은 푸른 것을 숭상하고 푸른 것은 백색의 중복된 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린아이는 홍청, 보라색, 청색 등의 의복을 입는다. 봄바람 솔솔 부는 날 야외에 버들잎의 눈썹이 열린 것 같은 살구꽃이 웃을 때 3-4명의 어린아이가 모여서 새풀에 장난하는 것을 본다. 참으로 한 폭의 그림, 묵객의 시정을 움직이기에 충분하다. 봄색을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풍년춤. 어린아이 하나는 장부의 어깨에 서서 손을 흔들며 춤을 춘다. 징을 울리면서 북을 친다. 박수갈채가 사방에서 일어난다. 춤이 끝나 징소리를 멈추고 북소리를 거두어 시끄러운 소리 역시 조금 조용해진다. 순식간에 가늘고 고운 자태의 얌전한 기녀들이 양쪽에 3-4명이 치마를 날리면서 우아한 걸음걸이로 간드러지게 관중 앞에 나타난다. 대중들은 다시 시끄러워지고 종과 북소리가 다시 일어난다. 기생은 조용하게 노래를 부르고 사뿐히 춤을 춘다. 춤추는 자태는 미친 나비가 현포에서 노는 것과 같다. 노래를 부를 때는 아리따운 꾀꼬리가 매화에서 지저귀는 것과 같다. 천만 가지의 자태, 앉아있는 관객이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한인이 풍년에 든 것을 축하하는 풍년춤이다. 변소. 오줌은 더러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선 사람은 이것을 더운 물 혹은 물처럼 생각하고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 또한 조선 사람이 불결한 인종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증으로 삼을 만하다. 정말로 소변으로 얼굴을 씻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이것을 두고 이르기를 피부를 윤기 있게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선 사람은 실내에 유기로 만든 요강을 두고 주객과 마주 앉은 자리에서도 이것을 치우는 일이 없다. 인삼. 인삼은 조선 특유의 명산물이다. 그 산지는 경기도의 송도, 용인, 토산, 충청도의 청풍, 괴산, 전라도의 금산 등이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송도라고 한다. 품질이 좋은 것은 가격도 비싸다. 인삼밭을 가진 자는 반드시 부유한 사람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재배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다. 인삼 매매는 실로 막대한 이익이 있는 상법으로 우리나라 거류인들이 이것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은 마치 보면서 보물을 버리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양반. 양반은 과거를 거치면 어떠한 고등관도 살 수 있는 것이 조선의 제도이다. 양반 등이 거의 선천적으로 이와 같은 특권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고 목매한 자가 많은 것은 실로 놀랄 만하다. 조선이 과거 제도를 시행하면서도 그 급제자로서 이렇게 배우지 못한 자가 많은 것에는 그럴 만한 원인이 있다. 과거에 응하는 자는 재주가 있어도 재산이 없으면 급제할 수 없다. 가령 급제해도 뇌물을 쓰지 않으면 관직에 임명되지 못한다. 뇌물은 바로 급제자의 일대 자격으로 애써 공부하고 정진하여 재능과 학식이 볼만해도
과거장에서는 이것을 조금도 펼칠 수가 없다. 양반이 소유라는 모양은 실로 한가해 보인다. 일출부터 일몰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다만 담뱃대를 물고 방에 누워있을 뿐이다. 그래도 재산가의 대부분은 양반 종족이다. 이것은 대개 관리가 되어 서민으로부터 난폭하게 거두어들이기 때문이다. 속담에 말하기를 관리가 되면 3대가 앉아서 먹을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가장 큰 부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지방간이 되는 것이다. 기생. 조선의 기생은 대부분 남편을 갖지 않는다. 관기는 이른바 관인의 노예로 관아사택에 들어가 술자리의 흥을 돋고 음을 파는 자이다. 또 관기가 아니더라도 예능을 팔아 생활하는 여자도 있다. 기생을 부르려는 손님은 스스로 가서 노래나 춤을 가지고 흥을 즐기고 나서 돌아온다. 또 사택에 불러 즐기는 자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속된 노래 혹은 당나라 시를 가지고 억양이나 곡절의 조절은 마치 우리나라의 가요곡과 같고 우아한 것이 잘못 들을 만한 것이 있다. 또 건물하는 것도 있다. 도우하치, 진구, 도도이츠, 갑벌의 등보다 뛰어나다. 저자 혼마 규스케는 조선의 의복, 즉 한복의 아름다움에 감탄합니다. 개화가 안 된 조선을 아프리카와 같다고 말하던 혼마 규스케도 한복을 보며 만국의 첫 번째, 즉 세계에서 제일 가는 아름다움이 있다며 감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신기합니다. 한복의 아름다움은 한류 열풍과 함께 현대에도 세계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는 BTS가 경복궁에서 개량 한복을 입고 아이돌 무대를 연출했죠. 세계적인 그룹이 한복을 입고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복의 아름다움이 세계에 더 알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혼마 규스케는 조선의 가옥이 돼지우리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관점의 차이, 조선 가옥을 칭찬하는 동시대 외국인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외교관이자 의사인 알렌, 독일 기자 지그프리트 겐테 등이 쓴 조선에 대한 견문기에서는 조선의 온돌 기술의 우수성을 칭찬하며 중국과 일본에는 이러한 온돌 기술이 없어서 매우 춥다면서 온돌의 우수성을 칭찬합니다. 참고로 온돌 기술은 고구려 때부터 이어온 한국 고유의 문화입니다. 소설 아리랑의 저자 님 웨일스는 조선의 초가집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아담한 초가집들이 고대 그리스의 아카디아 촌장의 우아한 풍치를 방불케 하며 꼬불꼬불한 골목길 양편에 오붓이 자리잡고 있어 잠옷 목가적인 정취를 자아낸다. 이렇듯 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평가는 다른 법입니다. 혼마 규스케는 한복의 아름다움을 칭찬한 뒤에 가옥이 돼지우리 같다고 말했는데 아무래도 칭찬만으로 그를 끝맺음하기 아쉬워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혼마 규스케는 전반적으로 조선의 춤에 대해서 감탄하는데요. 풍년춤이나 기생들의 춤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저는 춤에 대한 전문 지식은 없지만 제가 느끼기에 한국의 전통 춤들은 부드러운 움직임이 한복의 움직임과 어우러져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한국의 무용들이 전해지는 것은 매우 뿌듯한 일입니다. 한편으로 혼마 규스케는 양반의 과거제도와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비판합니다. 확실히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과거제도 또한 혼탁해집니다. 정약용의 목민심서에서도 과거제도의 문란함을 비판하는 글이 있습니다. 부정부패, 불공정한 사회는 만국을 이끄는 길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